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섹터를 고를 때 어떤 섹터를 지금 골라야 되는지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구독자 Q&A, 그다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이 섹터가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은 베이징 머티리얼스 잘 가죠.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경기 방어주, 산업재, 유틸리티, 에너지, 리얼 리스테이트, 테크놀로지는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다음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본다 하더라도 베이징 머티 원재료, 산업재, 에너지,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그다음 리얼 리스테이트, 테크놀로지는 다섯 여섯 번째죠.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은 경기에 관련된 주식들, 그런 거, 그다음 산업재 이런 것들이 방위 산업재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그 시장을 먼저 아시고 그다음 우리가 장을 갖다가 덤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섹터를 보게 되면 가장 잘 가는 게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자재 쪽이죠. 막 금은, 구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철관석도 있고 이런 것들 원자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요 자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아무래도 인더스트리얼 분야죠. 요 분야 역시도 지금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라든지 방산 그쪽에 일단 신경을 쓰고 있죠. 거기가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으니까 AI고, 그래서 요 두 종목이 가장 잘 가고 있고 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 2를 갖다 거의 3개월 연속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에너지 전쟁도 원유 전쟁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쪽 섹터, 즉 말해서 테크놀로지 섹터로 가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 섹터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이제 구글 정도 잘 가고 있고, 자, 그 다음 엔비디아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일단 잘 가고 있다. 선별적으로 잘 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좀 많이 갔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있고, 자, 나머지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한번 반짝하고 내려왔는데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중에서도 캐피탈 마켓 있죠.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은 체킹하셔서 우리가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IPO,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약간의 방어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저런 시장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세라고 보긴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450불대 있죠.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거 자체가 21선이라든지 지금 51선 그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은 이제 직전 저점에 있던 그 라인대 424불대가 이제 지켜내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뭐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매도세도 상당히 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많겠고,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시간 자체는 적어도 요번에 일단 있을 실적 발표 때까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1월 18일까지 그 후에 일단 방향을 또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20일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박스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0불대가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고,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이런 박스권을 지난 후에는 다시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때다. 자, 그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라든지 고를 때까지도 자, 그런 소강 상태는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것이 2월 달까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 전에 뭐 중국에서 술 주물량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해서는 주가는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큰 폭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상승으로는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불대 있죠. 자, 그 라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라인 때 있습니다. 그 밑에 라인 때가 뭐 40불대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40불에서 60불대에서 박스권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장세가 적어도 일단은 요번에 실적 발표 있죠. 4월달. 자, 그때까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뭐 확실한 실적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다. 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자, 그런 소강
호강 상태가 당분간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 역시도 주가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불에서 요 밑에 라인대 쪽에서 170불대, 그 라인대를 보셔야 되겠고, 만약 그거를 170불대 강하게 내려온다면은 150불대까지도 봐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박스권이 아직까지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번 실적 발표 2월 달까지도 그런 장세는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위에 또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중간에서 매수하기는 좀 껄끄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쌍봉을 꺾이면서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200일선 일단 돌파되면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직전 고점대 있죠. 요런 라인 때, 저 고점이라든지 저점, 요런 것들 완전히 깨버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오냐, 저고 라인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차트상입니다. 단지 차트상에서 보면 요 라인대 있죠. 갭으로 뛰었던 자리 있죠. 요 라인대, 그게 425불대입니다. 그래서 요 갭을 일단 지켜주는지까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고 좀 내려오는 폭이 상당히 조금은 심해지는 것이 마소가 되고 있다. 오픈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같이 일단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것은 현재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일선 일단 지금 이제 지켜주면서 거의 지금 5일선, 10일선, 21선, 51선, 100일선 전부 다가 일단 지켜주면서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은 것이 구글이다. 이런 것도 눌림목 날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더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일단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고점이 하나, 둘, 셋, 네 번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고점이 네 번이 꺾이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대입니다. 즉 말해서 갭을 갖다 메웠던 그 자리 있죠. 그 라인대를 갖다 완전히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갭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양이 있죠. 이것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반등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직전 저점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600불대가 지켜내는지를 관하게 관심 가지고 600불대가 안 지켜지면은 580불대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1월 28일 날, 자, 그때 따라서 주가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완전히 꺾여서 내려온다기보다는 600불대, 그 다음 580불대 요 두 가지 라인대에서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일단 직전 저점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전 고점까지 내려와 있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200일선에서, 자, 그것이 안 나오면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추세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실 때는 2평 갖고 보고, 2평 없이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평 없이 이렇게 좁혀서 보게 되면은 주가 차트 자체가 조금 일단 추세가 무너졌죠.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 있죠. 상승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일단 추세가 무너졌다면 이제부터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세가 일단 상승보다는 좀 하락으로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다 이런 것들과 또 참 자세히 보시게 되면 헤드 앤 숄더가 되면서 패턴적으로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주가가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더 쌍바닥 치면서 올라오려면은, 자, 그런 것이 지금 애플이 되고 있다. 자, 애플을 갖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하고 합병한다, 뭐 시리안에 제미나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일단 반응이 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올라가려면은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도 오늘 장에서 좀 올라갔다가 좀 많이 꺾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대, 200불대 있죠. 그거는 지켜주는 라인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지금 이제 갭으로 뛰었던 자리 있죠. 자, 그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장세가 상승 중에 있대서 내려와도 200불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한 4바닥 정도 일단 바닥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200불대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가 견고하게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내려올다 하더라도 200불대에서는 반등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200일선 일단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약간 꺾이는 모양이 있는데 다시 여기서 올라가주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완전히 뭐 꺾이려면은 이렇게 해서 요 라인 때 있죠. 200일선 이렇게 강하게 깨끗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저 요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죠. 자, 빅테크 실적이 요번에 장세를 어느 정도 또 가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를 말해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캐펙스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MR 한번 보겠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200일선 있죠. 이렇게 깰 때, 200일선을 쭉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깰 때 있죠. 이렇게 깰 때는 우리가 조금은 매도의 관점이다. 이렇게 쌍봉을 치면서,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요럴 때죠. 자, 아무리 쌍봉을 치면서 저점을 완전히 깰 때 있죠. 우리가 고점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 익절하시고, 아니면 뭐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하시고, 다시금 잡아야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깬다는 것 자체는 힘이 상당으로 하락으로 지금 이제 뻗쳐져 있다.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 이걸 다시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매도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이 라인대 있죠. 50불 때 지금 상당히 많이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라인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한다기보다는 올라온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요번에 금리 인하가 있고 이러면 좀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좀 정리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일단 시황 분석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특별히 IPO, M&A가 아무래도 올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것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이쪽은 자, 그런 가운데 눌림목이 있다면은 조금씩 잡으셔서 아무래도 6개월 정도는 보시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데 떨어졌던 이유는 트럼프의 일단 이자 상한선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기의 지금 펀더멘탈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있으니까 좀 하락한다면은 그는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서 금융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자가 좀 내려간다든지 금리가 자 그렇게 했을 땐 또 다시 반등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될 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파가야 한번 보겠습니다. 파가야도 일단 직전 저점이 있던 20불대가 지켜지는지 우리가 관찰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는데, 요 밑장이 또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죠. 자, 일단 좀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요번 때는 20불대는 일단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자, 그렇지 않고 요번에 실적 발표 때 다시금 상승되는지를 체킹해야 될 때다. 자, 공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스포티파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쭉 타고 가죠. 추세가 타고 가다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있죠. 추세가 무너질 때, 추세가 무너지면은 주가 자체가 이게 추세를 반등하지 못하고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도 추세가 타고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건 조정인데 이거는 좀 많이 하락이 되면서 추세를 완전 깨버리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쌍봉으로 좀 꺾이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추세가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저긴 바닥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그렇다면 직전 저점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라인대가 480불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불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480불대 1차, 2차는 450불대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은 자, 많이 내려왔다면 또 밸류에이션 조정 보시면서 자,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되어 있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난 후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서 다시금 올라갈 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하면서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추세가 올라간 후에 자, 그 다음에 일단 요럴 때가 매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여기도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으로 돼 있는 걸 돌파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도 늦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돌아나가는 걸 보고 잡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을 돌파하든지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500불대 지켜내는지 그거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직전 저점이 있던 480 그 다음에 450불대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일라릴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베일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일단 좀 쌍봉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직전 저점이 있던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직전 저점이 있던 요 라인대, 그래서 요 라인대, 고점이었던 요 라인대와 저점이었던 요 라인대가 지금 볼 수 있을 거의 한 970불대입니다. 그래서 970불대에서 반등이 일어나는지 보시고, 자, 그거만 일어난 다음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되고 있는데 그걸 깨버리면은 조금 하락세는 좀 더 지쳐진다. 자, 그렇게 보시겠죠. 마지노선이 그래서 970불대가 지켜지는지 1차는 일단은 1000대가 1000불대가 계속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 2차는 일단 970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드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전망과 적정 주가, 자, 거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드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레드와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요거 자체를 보게 되면 요거는 뭐 로켓랩이라든지 플래닛랩스, 그 다음에 ASTS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시총이 낮은 종목이 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적자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너무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적자 기업에서도 로켓랩이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적자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는 적자 기업들은 조심해서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EPS가 마이너스다. 그 다음 쇼트 인트레스트도 13%나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서머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글로 돌아와서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회사 자체는 필수적인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솔루션, 그다음 높은 신뢰성을 갖춘 우주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공 전자 장비, 센서, 그다음 태양광 패널 솔루션, 우주 손용의 전개식 구조물 이런 데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자, 플로리다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PS를 보시게 되면 2027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7년도에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2016년도에는 44%까지 됐다가 그 다음 14%로 좀 줄어드니까 이런 것도 별로 좋은 모양 아닙니다. 어쨌든 매출은 증가돼야 되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으면 밸류에이션은 PS 레이쇼를 봐야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어닝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매출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PS 레이쇼가 5.54배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이 1.93이니까 1.93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1.93을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면 됩니다. 543. 자, 543을 갖다가 곱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43이죠. 543밀리언에다가 1.93입니다. 그래서 1.93을 곱하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주식수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 주식수를 보겠습니다. 자, 주식수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2025년도 2분기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76밀리언인데 여기가 141밀리언에서 두 배가 뛰죠.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54밀리언.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식수는 현재로선 165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렇다면 그 했던 것들을 16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65로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6.3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6.35달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라인대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이유가 차트가 많이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폭이 많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저점 난 100% 답을 먹었다 이러니까 불나방 같이 달려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적정 주가 밑에 있을 때, 적정 주가가 밑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샀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도 알고 사고 그다음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겠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적점까지 내려왔고 고점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6.35달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 가격대보다 늦게 왔다 그렇게 해서 잡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 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잡아서 여기 주가가 올라서 따블이 먹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달라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꺾인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이 10불 라인대죠. 10불 라인대. 10불 라인대니까 10불 라인대는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공모했던 그 공모 가격입니다. 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갭이 있죠. 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불에서 13불 때 올라가려면 갭이 있고 이런 것 자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매출한 이익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공매 세력도 많이 있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요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자 그렇지 않으면 또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이런 종목들 항상 조심하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튀려면은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됩니다. 트리거. 자 그런 트리거가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좀 나오지 않겠는 그래서 10불에서 이걸 돌파하려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하신 분이 비스테라 에너지 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스텔 렌즈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EPS가 6.32 정도 되고 있고 포월드 기준으로 26배수니까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요거는 섹터 평균하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숏도 별로 안 돌아 있는 상태 있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있는 상태 있고 자, 성장성 상당히 좋고 그다음 프로버빌리티 즉 말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수익성도 좋다. 자, 근데 모멘텀이라든지 리비전은 좀 안 좋은 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멘텀하고 리비전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앞으로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안 좋아 있는 상태일 텐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알고 일단은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비스트라 에너지의 이제 EPS의 성장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2020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일단 48%니까 좀 많이 올라왔다가 자, 그다음 좀 떨어지는 가운데 있죠. 올해는 좋은데 내년에는 좀 떨어진다. 그다음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2027년도까지는 장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2020년도 말까지는 조금은 달릴 수 있지 않나. 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거 한번 체킹하시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매출의 성장 그렇게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매출의 성장은 2020년도가 14% 됐다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까지는 볼 필요 없겠고 일단 마지노선이 2027년도인데 적어도 그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빠듯하니까 2027년도 말까지는 좀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에서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9배수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이. 자, 근데 한 38%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26배수니까. 여기도 보더라도 5년치 평균이 19.95, 한 20배수 정도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20배수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일단 PEG 레이쇼를 봤을 때는 1.19니까 2.64니까 54%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뭐 26배수 이 정도 줘도 좋은데 우리가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배수를 주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이제 2017년도 걸 갖고 오면 되겠죠. 11.69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아까 뭐 19배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9배수를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222불 정도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22불이니까 직전 고점이 이 정도 되고 있죠. 직전 고점이 210불. 자, 그때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20불까지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20%, 22%의 상승 여력은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런 것들도 차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려오는 폭이 있죠. 그래서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락의 추세는 꺾였으니까 주가가 일단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다 해서 조금 많이 주면은 적게 줬을 때가 220불이고 고점도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순이익, 그 다음 OP마진, 프리캐시프로, EBITDA 이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 올렸던 TSMC를 가지고 자, 매출과 매출의 원가, 뭐 GP마진, OP마진,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TSMC 4분기죠. 그래서 매출이 있죠. 레브뉴라고 돼 있죠. 자, 레브뉴가 33.7빌리언이죠. 그다음에 33.7이죠. 33.7에다가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매출의 원가 있죠. 코스트 오브 레브뉴. 매출의 원가니까 매출에다가 매출의 원가를 뺍니다. 자, 12.7을 빼죠. 자, 그렇게 했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게 21입니다. 그것이 그로스 프라핏. 즉 말해서 총 이익이 나온 게 아닌데 매출에다가 매출의 원가를 빼니까 총 이익이란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총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GP인데 총 이익이라는 개념에다가 여기다가 나누기를 뭐 해주냐면은 매출을 일단 나누게 해줍니다. 매출의 총 이익에다가 매출을 나누게 해준다는 거죠. 33.7을 나누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62% 요것이 GP 마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GP 마진, OP 마진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이익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이익 마진은 그로스 프라핏에다가 여기다가 매출 있죠. 레버뉴를 나눠준 거다. 그래서 그것이 62%가 나왔다.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에다가 매출의 원가를 뺀 것이 총이익이고 총이익에다가 매출을 나눠준 것이 매출의 지금 GP 마진이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거기까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GP 마진이 나왔죠. 총이익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영업 비용을 또 빼줘야 되겠죠. 영업 비용을 빼주게 되면은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총이익이 나왔죠. 그럼 총이익에다가 지금 이제 코스트 뺐으니까 총이익이 나왔다 해서 21이 나왔죠. 21밀리언 빼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펜스 해줘야 되겠죠. 영업이익, 영업 비용을 빼준다는 겁니다. 2.8이죠. 그럼 2.8을 빼주게 되면은 18.2가 나오죠. 그것이 오퍼레이팅 프로핏. 즉 말해서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것도 매출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기 33.7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OP 마진은 5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OP 마진은 54%, 영업이익, 총이익 마진은 62%가 나왔다는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게 되면은 매출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매출 있죠. 매출에서 자, 매출의 원가를 빼면은 그것이 총이익이다. 총이익에다가 매출을 나눠준 것이 GP 마진이다. 그 다음에 총이익을 구했으니까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용을 빼준다.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주니까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마진을 레버뉴를 나눠주니까 그 다음 OP 마진이 나온다. 요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 OP 마진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자,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텍스 있죠. 텍스도 빼줘야 되겠고, R&D 비용도 빼줘야 되겠고, 그 다음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다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다 빼주고, 그 다음 이런 것들 또 다른 수익들 있죠. 자, 그런 것들 다 빼주고 더해주게 되면은 16.3이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자, 그거 일단 지금 이제 넷 프로핏 한번 구해보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 OP 마진이 나왔죠. 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요건 나왔고 여기서 일단 순이익을 일단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텍스를 빼주면 되겠죠. 텍스만 빼주면 됩니다. R&D하고 요거 자체 있죠. 일반 관리비는 아까 여기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줄 필요 없겠고 텍스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 빼주고 다른 거 있죠. 다른 순이익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2죠. 그래서 18.2에다가 자, 여기다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들 인컴 있죠. 그것이 0.9입니다. 0.9를 더해주죠. 자, 거기다 빼기 해주게 되는 것이 텍스를 빼준다는 겁니다. 2.8 빼주죠. 자, 그렇게 하면 순이익이 16.3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넷 프로핏,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를 빼준 것이 총이익이다. 총이익에다가 매출을 나눠준 것이 GP 마진이다. 그 다음에 총이익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을 빼주게 되면은 영업 프로핏이 OP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걸 갖다 레버뉴로 나눠준 것이 OP 마진이다. 근데 영업이익 안에는 R&D하고 지금 일반 관리비는 여기 속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뺄 필요 없겠고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컴을 더해주고 텍스를 빼주면은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프리캐시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캐시플로라는 말은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영업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시플로 오퍼레이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서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것이 프리캐시플로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구하냐면은 캐시플로 스테이트멘트에서 구합니다. 우리가 3대장이 있죠. 대차 대표. 자, 밸런스시트 있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캐시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 3대장 중에서 캐시플로 안에서 프리 캐시플로를 구할 수 있죠. 요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니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요걸 알아야 된다. 자, 프리 캐시플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것, 자, 캐시플로 오퍼레이션 아니면 인베스트를 통해서 번 것,
아니면 파이낸싱을 통해서 버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에서 얼마만큼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지, 자, 거기서 자본 지출을 뺀 것이 실질적으로 내 손에 있는 돈이다.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되겠죠. 엔비디아 겁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이 83,159죠. 자, 159에다가 요런 거는 우리가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Q4라든지 아니면 그 연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분기 보고서 때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래서 우리가 프리 캐시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 5,830이죠. 5,835. 요걸 일단 빼주게 되니까 77,000이라는 돈이 남죠. 얘는 돈이 많이 남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기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그만큼 많이 벌어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다 떼고도 이 정도가 남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발전 가능하다. 이런 돈을 가지고 M&A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프리캐시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프리캐시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프리캐시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작년보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1분기, 2분기보다도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비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타는 지금 이제 earning입니다. 이가 earning이란 뜻이죠. 이가 earning이란 뜻이니까 이익은 어디서 발생되느냐?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됩니다. 자, 이거 대차대조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 개념이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긴 그 장표를 하나 봤죠. TSMC. 자, 그 earning에 따르면은 earning 하기 전에 순수 earning에 보면 텍스도 빼죠. 그래서 요거는 뭐뭐 하기 전입니다. before니까 뭐뭐 전에 이익이라는 겁니다. 뭐 전에 이익이냐면은 이자 있죠. 이자, interest 이자. 그 다음 텍스, 그 다음 또 depreciation. 요런 것들 감가, 그 다음에 상각 있죠. amortization. 요런 것들 빼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이기니까 순수한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필요 없고, 텍스도 필요 없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 다 빼기 전,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순수 이익이 얼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순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이익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뭐 5년치로 해서 이걸 갖다 뭐 정액법이나 정육법을 했을 때 엄청나게 감가상각을 때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만큼 회사가 나타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비타 이런 것들은 M&A 할 때 많이 쓰이겠죠. 실질적인 이익을 구할 때 이비타다. 그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고 텍스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오직 회사 이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거만 생각해 보겠다가 이게 이비타다. 자, 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고 손익계산서에 있다. 자, 그런 것들 뭐 구하시면 되는데 자, 구하는 거는 여기 손익계산 웬만한 거는 다 나오니까 이비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건 잘하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뭐 수기로 다 구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다 엑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비타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로 일단 이런 거 다 뗐을 때 영업의 추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비타는 그냥 순수한 이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